해보자. 잠깐만. 채점 해보자. 얘들아 4번만 답이 없어요. 여기 4번의 답은 이렇게 해서 보다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는 답이 왜 이런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2번 답 50이에요? 네,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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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만 같이 볼까요? 4번 같이 보면 처음 속도가 플러스 20m/s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 정도 이렇게 되면 5초 뒤에 0이 되죠. 이렇게 0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것도 제목도 좀 적어놔라. 원래 이게 다 있어야 돼. 미터/s 그냥 표시 다 돼 있어야 돼. 가장 멀리 떨어지거나 언제예요? 5초까지 가장 멀리 갔잖아. 그때까지 이만큼 면적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 면적이 얼마 나와요? 50m 나온다 이제. 넓이가 20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40m/s 되는 순간은 출발한 이후부터 얼마나 지났는가? 그러면 마이너스 40은 V가 이게 8가 되면 마이너스 40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4t가 되니까 4t는 60이 되고 그래서 t가 15초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틀리신 분들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배점은 1번에 17점, 2번에 2점 플러스 2점, 3번에 5점, 4번에 3점 이렇게 돼요.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요? 이만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27점이 총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70%니까 곱하기 0.7을 해주면 대략 17점부터 통과해요. 16.9점이 나와서 17점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끝나고 남아야 돼. 아시겠죠? 끝나고 남든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미리 제시어를 좀 보든지 하셔야 돼요. 점수는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네. 채점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제시어는 얘랑 거의 비슷해요. 빈칸치우기는 거의 비슷하고 뒤에 문제는 뭐 숫자만 좀 바꾸든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복습해와요. 별거 없어요. 오케이. 제시어는 다 맞아야 돼.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보고 문제편을 책을 꺼내 보시면 책에서 뒤에 문제편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에 24번 해줬죠? 해주지. 26번도 해주나? 26번은 볼게. 26번. 그러면 20m 높이에서 슈퍼방으로 2m/s의 속도로 던진 2m/s의 속도로 던진 공의 운동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수평거리 R은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수평은 아시죠? 수평은 무슨 운동하죠? 수평은 등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R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T 하면 돼요. 수평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끝나. 근데 수직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수직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그럼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공식을 써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을 얼마 이동했죠? 20m 이동했죠. 20은 V제곱 얼마죠? 0이죠. 아닌데요? 2인데요? 이런 소리가 안 돼요. 지금 출발할 때 수직 방향 속도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수직 방향 속도가 0이었어 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10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0은 어떻게 돼요? 5t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t 제곱이 얼마 돼요? 4가 되는 거니까 t가 몇 초가 나와요? 2초가 나온다 해서 2초. 그럼 얘를 그대로 통당 집어넣으면 2는 4m 이렇게 돼요. 2는 4m. 그냥 됩니까? 정리해보시고 28번도 해줄게요. 28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해서 A, B가 P를 각각 이 P점을 V랑 O로 통과하고 여기서 각각 OV랑 뭐로 통과하는데 모른대. 그러면 V 프라임이라 잡게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통과해.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에 뭐가 있냐면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2배, A 가속도가 2A, B 가속도가 A라고 이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럼 볼게요. 따라와. 첫 번째 뭘로 해결할 거냐? S는 2분의 V 더하기 V0의 T라는 이 공식을 쓸 거야. 그럼 해보자. 성준이 한번 해보자. A의 경우는 L만큼 이동했어. 그럼 2분의 뭐 해봐. 넣어봐. 2분의 괜찮아. 손님 편하게 틀려도 돼 알겠지? 손가락 10개 있으니까 하나만 자를 때 알겠지? 손님 많이 있잖아. 2분의 뭐 더하기 뭐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A의 처음 속도 얼마야? 그래 얘기해. V 더하기 마감 속도 얼마야? 그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시간을 그냥 t 이렇게 하면 돼. B의 경우에 부분이 해봐. 여기 얼마 이동했어? 2분의 L 똑같이 L 2분의 5 더하기 어 V 프라임 곱하기 t 둘이 똑같죠? 둘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다 날리고 정리하면 2도 날리고 다 정리하면 둘이 다 6V니까 6V는 5 더하기 V 프라임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 이렇게. 이해하셨죠? 두 번째 뭐 할 거야?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다 얘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자 보시면 A의 경우에는 2A는 T분의 천천히 해줘 5V-V T분의 4V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계산하면 양쪽에 2를 약분하면 A는 T분의 2V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어때요? A는 T분의 V'-5가 되죠. 그럼 T분의 2V가 되는 거니까 V'-5는 2V가 되죠. 이 두 개를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연립하면은 V''이 뭐가 띵띵띵 나온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연립.
자, 29번 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잠깐 해봐요. 문제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야. 꿈을 자, 보시면 별거 없어요.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때부터 그냥 V라 잡을게요. A가 2L만큼 갈 동안 B는 L밖에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시간이 똑같아요. 얘가 T 걸리면 얘도 T가 똑같아요. T 똑같이 걸려요. 이렇게 이만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 해보자. 첫 번째 그냥 이거 할게. S는 2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T를 쓸 거야. A의 경우에는 승후 맞아? 해봐. B분의 V V0 곱하기 T는 EL B 원빈이 해봐. 2분의 어 3V0 어 T 어 L 그렇지. 그럼 나랑 뭐 할 거야? 얘를 여기다 퐁당 빠뜨릴 거야. 누나 원래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빠뜨리면 2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3V0 T가 되죠, 맞죠? 그럼 양쪽에 T가 날아가죠? T가 날아가고 2를 건너면 어때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얘랑 얘랑 같잖아. 지금 따라와. 2분의 V 더하기 V0는 3V0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 V 더하기 V0는 6V0가 되는 거고 V는 얼마가 돼요? 5V0가 되죠. 5V0.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T는 어떻게 돼? T는 얘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 넘기면 어떻게 돼요? 3V0분의 얼마가 돼요? 2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는 뭐예요? 걸리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하면 돼요. 이거 쓰면 돼. 그럼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A의 가속도는 걸리는 시간 T라고 해. 그냥 T분의 얼마예요? 얘가 5V제곱니까 5 빼기 1은 얼마야? 4V제곱. B는 어떻게 돼요? T분의 얼마예요? 3V제곱이죠. 그럼 가속도 누가 더 커요, 여러분?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따져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따져주세요. 기억 맞아 틀려. 그래서 시간 얘 맞았고 니은은 맞아 틀려. 얘 맞았고 디귿의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요. 한번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해보고 쉬는 시간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이론편으로 넘어가서 이론편. 뉴턴의 운동법칙 맞아요. 운동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같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칙은 겁나 중요하죠.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군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것이 관성의 법칙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관성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관성이란 뭡니까? 물체가 무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여기서 중요한 건 성질이야, 성질. 왜냐면 이거를 알려주면 우리 학생들이 맨날 뭐라고 착각하냐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러다 보니 여기 힘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성질이 알겠어, 성질.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면 뭘까요? 선생님 법칙. 알짜 힘이 0일 때. 뭐가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하거나 뭐한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등속도 운동.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반대로 또 뭐야? 물체 작용은 알짜 힘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뭐 한다? 정지하거나 뭐 한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반대로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알짜임이 얼마라고 판단하라고? 0이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또 이 관성이라는 성질은 또 여러분 이 성질은 뭐에 비례할까? 관성이라는 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며. 가만히 있는 애는 계속 가만히 있고 싶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필, 정지하고 있는 분필을 움직여 이렇게. 이 경우랑 정지하고 있는 책상을 움직여.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동시 뭐가 더 힘들어요? 아니 난 둘 다 쉬운데. 장난입니다. 책상이 더 어렵겠잖아, 맞죠? 책상이 더 힘들지. 이유가 뭐야? 책상이 뭐가 더 크니까. 뭐가 더 커? 분필보다 뭐가 더 커? 책상이 뭐가 더 커? 지금 영빈아. 무게 또는 부피 말고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더 크다고.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어. 달려오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경우랑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멈추게 하는 경우는 언제 더 힘이 많이 필요하겠어? 모르겠어? 가봐 그러면 확인해봐. 서대역 가가지고 기차가 훨씬 힘들겠죠. 맞죠? 왜? 기차가 질량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이 더 어떻다? 크다. 정지하려면 더 정지하려는 성질, 아니면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그 성질이 더 크다 이거야. 자, 그래서 빈칸을 채우고 있나요? 거기 빈칸 뭐라고 채우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관성 채웠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속도에 대한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관성이 크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일 때? 0일 때.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물체가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0이다. 자,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뭐예요? F는 A, F마. 이 식이 겁나 중요하죠.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운동크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운동 방정식에는 여러분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은 뭘까요? 성준 씨, F는 MA의 주인공은 뭘까요? F! 졸라 크니까 F 같잖아. 아니야. 가속도 법칙은 A? 아니야. 질량 M? 아니야. 는 아니야. 주인공은 물체예요. 물체.
진짜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문제 풀 거 아니야. 물체가 3개, 4개 나올 거야. 그럼 그 물체 하나당 최소 저 운동방정식이 몇 개 세워진다? 최소 1개는 세워진다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해 물체가 3개 있어. 그럼 여러분 F는 MN이라는 칩을 몇 개 세워야 돼? 3개 세워야 돼. 그러다 요령이 생기면 그 3개를 하나로 바로 세울 수도 있어. 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여튼 우리는 지금 기초부터 하는 거니까 일단은 물체 하나당 운동방정식을 하나씩 세운다가 중요한 포인트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얘지. 이 F. 이 F가 뭐예요? 포스잖아. 포스. 그냥 포스가 아니야.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짱이야. 알짱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짱이라고. 그냥 힘이 아니야. 알짱이 뭐야? 그냥 힘이 아니잖아. 뭐야? 힘을 다 뭐 한 거야? 다 더한 걸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죠? 자, 아직 넘기시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힘의 3요소 한번 정해볼게요. 힘의 3요소. 힘의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야? 힘의 방향.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이게 뭐야? 힘의 크기. 얘가 뭐죠? 힘의 작용점이지. 작용점. 힘의 작용점은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의 수업의 핵심은 이 작용점이 될까요? 얘도 핵심이고 얘도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이제 이 작용점이 졸라 헷갈려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kg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민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2kg 이렇게 있어. 그럼 힘을 요렇게 줄 거야, 요렇게 줄 거야 이거죠. 1번이야, 2번이야 이거죠. 10N을. 2kg의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 힘을 밀고 있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10N을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냐 묻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럼 1번은 어떤 느낌이야? 1번은 졸라 미는 느낌 졸라 잘 나잖아 맞죠? 우 미는 느낌. 근데 2번 어떤 느낌이야? 당기는 느낌이네. 그럼 민다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가면 되겠네. 아니야.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라고? 작용점이라고. 작용점은 힘이 작용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거잖아. 지금 이 10N은 누구한테 작용하고 있어? 2kg 물체에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이 10N이라는 힘의 작용점은 어떤 물체 안에 집어넣는 게 좋다고? 2kg 안에 표시되는 게 좋다고 10N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민다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을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렇다고 이 표현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안 헷갈려. 왜? 계속 얘기하지만 물체가 단순히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3개 나오잖아. 2개, 3개, 4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뭐 하는 걸 연습을 잘 해야 돼. 각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잘 표시를 해내야 돼. 그래야지 이 F는 MN을 세울 때 이거를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뭐예요? 힘의 작용점은 그 힘이 작용하는 물체 안에 표시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좋아요. 저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준비하세요. 여기세요. 자, 작용과 반작용. 여러분, 선생님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기분이 왜 굉장히 안 좋을까요? 휴식. 뭐야?
씨 졸라 날카롭네. 그때 봤는데 씨 갑자기 생각났어. 나쁜 놈이네. 자 하여튼 주식 생각도 하기 싫어. 씨.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지구가 날 당기고 있어서 그래. 감히 지구가 날 당긴다고. 열받잖아. 지구가 뭔데 날 당겨. 그럼 나도 뭐 해야 돼? 모르니까 맞았으면 일단 줘야 돼? 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하라 그러고 난 뭐 해야 돼? 나도 지구를 뭐 해야 돼? 당겨야 돼. 참을 수가 없어. 지구가 날 당기니까 나도 지구를 뭐 해요? 당긴다고. 이게 뭐라고 이런 걸? 작용과 반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힘은 뭐가 있어? 힘은 뭐가 존재해? 짝이 존재한다고. 짝이 존재한다. 그럼 좀 더 따지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걸로 많이 표현해요. 선생님이 강철과 같은 주먹이 이렇게 있어요. 주먹. 그다음 뭐가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 선생님이 강철과 같은 주먹, 벽. 무슨 느낌? 이런 느낌이잖아. 딱 이런 느낌이야. 들렸죠? 쉬어야 깜짝이야. 이거 세 번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죠? 얼마나 쉬어야 돼. 느낌 오죠? 별로 강력한 주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몇 가지가 생겨요? 힘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잘 들어. 주먹이 뭐를? 벽을 미는 힘이랑 여기 주먹을 미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근데 방금 강조했죠? 오늘 수업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뭐였죠? 작용점이라고 했어. 도은씨,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늦었어. 조금 늦었어. 근데 앉는 게 도와줄게.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지만 도은씨 한 대 맞아야 돼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때리진 않겠죠? 선생님이 도훈이한테 싸대기를 갈길 거예요. 선생님 손바닥이 도훈이 뺨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했죠? 그렇지. 그러면 도훈이 다시 가.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했죠? 그거 맞으니까 알잖아. 느낌 바로 오죠. 성준씨, 벽이 주먹을 미는 힘 누구한테 작용했죠? 주먹. 자, 이제 국어 시간이야. 작용점이란 건 어딨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야? 을을 앞에 있는 걸 뭐라 배웠어? 목적어라 배웠잖아. 응, 아니야, 낚였죠? 맞죠? 목적어 맞죠? 미안합니다. 을을 앞에 있는 걸 목적어라 배웠잖아. 난 주어라고 그래. 내가 나한테 낚였 때.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는 항상 뭐라고? 작용점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거 봐. 주먹의 벽을 미는 힘 뭐야? 여기에 점 찍고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주먹이 벽을 미는 거니까 벽에 점을 찍어야 돼. 아시겠죠? 얘가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이고 얘가 뭐야 이제 주먹에 점 찍고 이렇게 하면 벽이 주먹을 미는 힘이 된다고 이게. 이해했어요? 작용점은 무슨 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다 잊지 마시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뭐예요? 바꿔요. 체인지 해요. 체인지하면 어떻게 돼? 그럼 반작용은 뭐 할 수 있어? 반작용은 얻을 수 있다. 개토 수구도야. 얻을 수 있다고.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바꾸면 주먹이 벽을 미는 힘 자리 바꿔. 벽이 주먹을 미는 힘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이거는 따로 적어놔. 거기 옆에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서로 방향 어때요, 여러분? 반대 방향이죠.
그럼 크기는 어떨 것 같아? 같겠죠? 그 다음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작용점과 작용점을 이은 선, 이 선을 작용선이라고 해요. 작용선. 그럼 이 두 힘은 같은 작용선 위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이 따로 필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 공간에 두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두 힘의 평형. 그럼 힘의 평형은 뭐예요? R자임이 0일 때를 얘기해요. R자임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R자임이 0이면 어떻게 돼요? 물체는 뭐 하고 있죠? 정직도는 등급도는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에 이제 이렇게 F가 작용하고 이렇게 F가 작용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돼?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돼? 0이 되는 상황이야. 이해돼? 그럼 R자임이 얼마가 돼? 0이 되고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때요? 두 힘의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같고 방향 어때요? 방향 반대고 두 힘의 작용점 어때요? 작용점은 어떻다? 같다. 작용점은 같다. 얘는 작용점이 왜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한다는 의미야 지금. 근데 여기서는 작용점이 같다고 하면 안 돼. 이유는 뭐야?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야. 다시 말해서 작용과 반작용은 몇 개 물체야? 얘는 대상이 두 물체를 대상으로 따지는 거고, 힘의 평형은 몇 개 물체야? 물체 몇 개 두고 따지는 거야? 한 물체를 두고 따지는 거야. 하나 물체를 두고. 그렇지만 당연히 얘도 뭐예요? 작용점과 작용점 이은선. 아이고 그림이 망했네. 이 같은 작용선 위에 두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셨으면 위에서부터 빈칸 채우면 뭐예요? 이때 빈칸에 두 힘은 뭐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힘의 뭐가 다르다? 작용점이 다르다 하시면 되죠. 보셨어요? 또 그 밑에 성준씨 얘기해봐. 손이 벽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라고 하시면 돼? 잘했어. 벽이 손을 미는 힘 적으시고, 또 손이 벽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여러분 어디있죠? 승우 어디있죠? 벽에 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그 밑에 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관계에 볼게요. 공통점 적을게요. 공통점 뭡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두 힘이 같은 작용선 위에 있다 적어주시면 되고, 차이점 뭡니까?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고, 두 힘의 평형은 뭐예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편하게 쉬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뻥이야. 집은 아니죠.